2024년 8월 6일 현재 시각은 오후 10시 23분이고요. 오늘의 해외 증시, 간밤에 있었던 해외 증시의 변동과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의 변동, 그리고 매매 일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는 다우존스랑 나스닥이 이제 개파락을 둘 다 했어요. 근데 나스닥은 약간 반등을 해줬죠. 내려갔지만 양봉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도 어제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오늘 살짝 어제 이제 막판에 올리고 위에서 좀 시가가 좀 높은 데서 종가보다는 높은 데서 형성을 했다가 이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종합 코스피도 삼성전자랑 크게 다를 건 없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여전히 이제 하락세가 계속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미국 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내내 보니까 등락률이 빨간물이 계속 있긴 했어요. 플러스 1%, 뭐 2%까지는 아니었고, 지금 0.4%인데요. 뭐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까 나스닥이 조금 상승을 하든지 아니면 좀 더 하락을 하든지 뭐 조정이 좀 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폭락장에는 좀 잦은 매매를 줄이고 현금을 많이 보유하는 게 좋다는 그런 많은 투자 의견이 있어서요. 그것에 맞게 매매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매매를 한 것은 초반에는 흥구석유를 했어요. 흥구석유를 이제 어제 종가에 매수를 하고요. 1분봉으로 보면 여기 있네요. 종가에 매수를 하고 시간의 단일가 흐름을 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흥구석유의 시간의 단일가 흐름을 보면서 내일 좀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를 좀 예측을 하고 싶었는데 시간의 단일가의 흐름이 썩 좋진 않았거든요. 흥구석유가. 그래서 이제 시가부터 이렇게 좀 내려왔더라고요. 마이너스 1%, 2% 이제 되길래 요 정도에서 손절 라인을 잡고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계속 있어서 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하고 이제 9시 반 정도에는 제가 나오고 싶어서 이때 못해도 이때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전 저점을 뚫고 올라가길래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할까 했는데 이렇게 내려오길래 여기서 매도를 이제 했습니다. 거래량도 터져줘서 이때 빨리 매도를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매도를 했습니다. 수익률은 그렇게 높진 않았죠. 그리고 뭐 10% 정도만 제가 매수를 하고 시간의 단일가를 좀 보고 싶어서 했던 거라서 이 정도 보고 그 다음 뒤로는 이렇게 큰 뭐 주가의 변동폭이 없이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제 흥구석유가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이제 오늘 종가를 뭘 할까 하다가 너무 폭락장이라서 좀 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럴 때에 어떻게 매매를 하는 것이 좋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시간 외 단일가에서 오늘 이제 해운 업종이 좀 많이 올라갔길래 그 중에 대장격인 흥하해운을 매수를 했습니다. 네, 이게 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흥하해운. 시간의 단일가에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 차트 상으로는 나타나질 않고요. 제가 시간의 단일가 메뉴를 보면서 이게 시간의 단일가 전용 창이거든요. 이 창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첫 번째, 시간의 단일가는 굉장히 고수들의 영역이다
라는 거를 좀 느꼈습니다. 그게 험해수랑 험해도 뭐 작전 세력의 그런 놀이 이런 게 좀 많아가지고요. 그냥 대충 뭐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좀 오늘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의 단일가의 흥하해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흥하해운을 매수한 시각은요. 정확하게 5시 59분 58초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단일가가 4시부터 6시까지잖아요. 4시부터 6시까지 10분에 한 번씩 체결을 하기 때문에 12번의 체결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시간의 단일가가 10분에 한 번씩 체결을 하니까 이 2시간 내내 사람이 붙잡고 있진 않잖아요. 이 매매를. 그래서 한 4시에서 4시 20분까지 혹은 5시 40분에서 6시까지의 그 체결, 4번 정도의 체결이 가장 거래량도 많고 의미 있는 그런 거래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흥하해운을 좀 고려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시간의 단일가에서 뭔가를 한번 사보고 싶었어요. 사서 그 다음날 시가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폭락장에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크게 상승하는 종목을 샀을 때 이 종목이 괜찮다면 폭락장에서 얼마나 견뎌줄 것인가 라는 게 좀 궁금해서 흥하해운을 들어가게 됐는데, 흥하해운을 들어갔던 이유는 일단은 여기 첫 번째 정규 시장에서 77만 주의 매도 잔량 그리고 37만 주의 매수 잔량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일봉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일봉이고 여기가 분봉입니다. 흥하해운이 테마 자체, 재료 자체로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동 리스크가 이스라엘 하마스 그 대립의 그 소식이 아직 뭐 어떻게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테마가 아직 남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석유주나 해운주가 여전히 각광받고 있고 해지 테마주로도 엮여서 지금 이제 굉장히 핫하거든요. 근데 흥하해운이 초반에 이게 떨어지다가 올라가더니 아주 막판에 갑자기 이렇게 상승을 하고 종가에는 갭상승 이렇게 해서 종가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서부터 가지고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산 사람들의 차익 실현 심리와, 그쵸? 그다음에 일봉에서는 일봉이 보면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봉이 전 고점을 뭐 시원하게는 뚫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이 선을 넘기고 쭉 올라갔기 때문에 앞에 매물대를 좀 걷어낸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과 여기서 신고가를 가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의 그 세력 싸움이 이제 시간의 단일가나 이런 데서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간의 단일가 일단 등락률 순위를 봤을 때 여기서 흥하해운이 등락률도 높았고 그다음에 거래대금 순으로 봤을 때 계속 상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조회 종목 순위에서도 계속 상위에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이제 몇 가지 조건들이 이제 맞았어요. 일봉상으로도 좀 해볼 만하다. 분봉상으로도 좀 꾸준히 올라가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재료 자체도 죽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여기 흥하해운 시간의 차트에서 보면은 이 바닥을 찍고 또 그 다음 바닥을 찍었는데 상승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길래, 이게 또 다른 차트잖아요. 시간의 단일가 안에서의 그 볼 수 있는 차트인데 여기 10분마다 체결되는 이 차트의 이 모습이, 흐름이 이렇게 상승하는 이 모습도 보여줬고, 시간대별로 봤을 때도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터져주고 등락률도 중간에 올라갔다가 뭐 하여튼 3%에서 그 이상으로 가는 이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또 시간의 매수 총 잔량이 37만 주로 계속 있었어요. 이 매수 세력을 이게 이제 37만 주면은 거의 9억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이 거래 대금이 계속 5시 59분 58초까지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매수를 누를 때 이 매수세가 사라질까? 사라지면은 이제 매수 버튼을 누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59초 지날 때도 계속 이게 남아있길래 그러면 이건 매수 세력이다라는 판단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걸렸던 게 공시가 나왔어요. 공시가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결정적이었는데 제가 오늘 하나 배우긴 했습니다. 흥하해운 5시 8분에 흥하해운 최대 주주 등 소유 주식 수가 1000만 주가 감소했다라는 이 공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흥하해운을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조금 괜찮아서 흥하해운을 매수를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공시가 있길래 이게 뭐지?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잘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이렇게 경험이 없으니까. 주린이니까 이걸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종목 토론방만 가봤어도 이게 어떤 건지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최대 주주 등 소유 주식 수 요런 것만 복사하게 해가지고 붙여넣기 해서 구글로 검색을 했는데 이것이 호재다 악재다라는 그런 글을 제가 발견을 하지 못했어요. 5시 40분 50분 막 급급하니까 좀 그때가 돼서 또 이제 이거를 자세히 알아볼 생각을 좀 하지 않았던 실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 나름대로 소유 주식 수가 대주주의 소유 주식 수가 감소했다면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주주에게 친화적인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제 마음껏 펼치면서 200주나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최대 주주가 팔아치운 거는 악재 중에 악재라고 하더라고요. 상장 폐지 다음으로의 악재라고 하던데 분명히 제가 그걸 책으로 읽었는데 이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걸 딱 맞부딪혔을 때 이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주가 감소했다는 거는 그냥 최대 주주가 그냥 다 팔아치워버렸다는 건데 이 재료만 알았어도 이 뉴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정신을 차리고 알았어도 이렇게 매수를 하지 않았겠죠? 근데 제가 이상했던 건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시간대별 차트가 계속 등락률이 올라가길래 이게 호재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호재겠거니 하고 이제 여기 매수를 누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작전 세력의 어떤 놀이일 수도 있다는 거죠. 놀이인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놀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5시에 나왔으니까 한 이쯤에는 이게 진짜 악재인데 악재가 나왔으면은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는 이 흐름을 보인 거는 누군가가 일부러 이렇게 매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저처럼 이 뉴스가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안 좋은 건가 좋은 건가 이렇게 하다가 시간대별로 계속 이게 거래량이 올라가고 거래대금이 올라가니까 판단을 잘 안 하고 그냥 이게 좋은 건가 보다라고 하고 이제 매수를 한다는 거죠. 이거를 오늘 배웠습니다. 최대 주주가 던지는 거는 악재 중에 악재다. 그래서 일단 이미 사버렸으니까 내일 이제 이 세력들이 또 어떻게 던지고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시가를 이제 높이 띄워서 한 번 더 쏜 다음에 해준다면 저야 감사합니다 하고 받겠지만 이렇게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손절 라인을 제가 이제 바짝 잡았지만 잡아도 마이너스 5%는 넘게 이제 떨어지는 거라서 좀 쓴 어떤 경험을 했다고 봐야죠. 이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흥하해운은 좀 이런 식으로 최대 주주가 경영을 한다면 주주들의 신뢰를 얻기가 힘들고 작전 세력이 이런
이렇게 팔아치우고 다시 또 낮아진 가격에서 다시 사서 또 이런 식으로 팔아치우고 한다면 이 종목 자체에 대해서도 회의감이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내일 시가에 뭐 갭이 떠가지고 수익을 준다 하더라도 오늘 배워야 될 거, 절대 이런 악재에는 매수를 하지 않는다. 이게 악재라는 걸 반드시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이게 악재다, 호재다 이런 걸 떠나서요. 제가 이걸 몰랐다면 이 재료가 어떤 건지 뉴스가 이게 뭔지를 몰랐다면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거죠. 근데 저의 합리화로 이거를 그냥 넘긴 것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좀 그렇게 매매를 좀 마무리하고 오늘 매매일지도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